네, 안녕하세요. 네, 풀 열심히 깎다 좀 쉬고 있습니다. 계속 장마가 계속 되는 줄 알았는데 비가 오지 않아갖고 시시때때로 지금 관수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계속 비가 피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관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열매 비대기 때 물량이 모자라게 되면 열매가 잘 안 커집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비대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등숙이 된 거예요. 원래 이 초록색으로 나와있던 신초들이 이렇게 이제 연하게 잿빛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나무 형태로 바뀝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내년에 쓸 눈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불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열매가 달려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열매가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쭉 나가 있고, 이게 제가 이제 가지가 세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체로 이제 처음 뻗어 나오는 신초, 올해 이제 나온 신초들이 이제 힘차게 나오면서 이렇게 열매도 물고 나오고, 앞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요. 뻗어 나가고, 요런 종류의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런 식으로 마감이 돼서 열매만 달려있는, 없어요. 앞부분은 없습니다. 앞부분은 없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열매가 마감이 돼가지고 열매만 달려있는, 이렇게 결과지 형태, 요 결과지인데 송이 형태로 나오는 요런 형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열매도 물지 않고 아무것도 달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뻗어 나가는 이런 도장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열매는 하나도 매달려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가지인데 열매는 한 개도 매달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쭉 뻗어 나가 있는, 이런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다래나무는 세 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오고, 이 가지 종류에 따라서 수세 관리, 나무 관리를, 수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다래나무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끊임없는 선택. 결과지 형태로 나와 있는 요런 송이 형태로 나와 있는 결과지, 요거를 이제 쓰고 나서 수확을 할 때 여기를 커팅을 해주면, 잘라주면 여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아무것도 달려져 있는 이 신초는 내년 살림이고요. 내년 살림.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뻗어 나가고 있는 친구, 뻗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열매가 달렸죠. 열매가 달린 이 부분은 내년에 여기 눈이 없어요. 지금 이거 지금 썼어요. 눈을 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디서 달리냐면, 지금 여기까지 열매가 달렸으면 여기서부터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열매가 안 달립니다. 당연히. 열매가 지금 나와 있어서 눈이 이미 소모가 됐기 때문에, 눈을 썼어요. 얘가 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여기서부터 쭉 따라가면서 저기까지, 저걸 더 연장을 시켰다면, 저 앞에 부분으로 나갔다고 하면 저 연장선 끝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결과지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열매를 달고. 이 부분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나는 이걸 자리 배치해서 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활용하는 거예요. 저 앞부분을. 단 여기는 쓰지를 못하겠죠. 여긴 비어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걸 감안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초가 여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나는 그러면 여기는 내년에 어떡하지? 이 부분을 자르고 여기서 다시 유도를 해갖고 쓰면 됩니다. 얘는 수세가 좋은 나무들, 수세가 좋은 품종들은 결과지 전정, 두 마디 전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품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확인하고 그렇게 가면 되고, 나는 그게 싫다 그러면 이거 제거하고 여기서 제거를 하겠죠. 여기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또 유도해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일단 내년에는 이렇게 놔둬서 유도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이 신초는 지금 하나가 나왔어요. 얘는 잘 관리해갖고 내년에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접을 붙여 놓은 겁니다. 쑥나무에다가 한쪽은 암나무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무예요. 품종은 이제 왕다래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좋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이쁘고 좋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비대기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사이즈가. 접도 나쁘진 않은데, 물론 다만 이제 나무가 좀 큰 나무가 있다고 하면 뭐 붙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번 밭이고요. 예, 풀을 앞으로 여기 부분만 이제 깎으면 되는데 예, 아직 열매가 조금 많이 달렸습니다. 많이 달렸는데 올해는 비대기 때 관수가 충분하지 못했어요. 예, 관수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얘네가 빨아들이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열매 색깔이 지금 굉장히 연합니다. 예, 원래는 지금 요 색깔이 하면 안 되고 좀 더 짙은 색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영양분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삽시채취 목적으로 여기는 번식용 나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열매를 사실 많이 달질 않은데 올해는 기대도 안 했는데 열매가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비대기가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는 조금 부족해요. 이거보다는 더 열매가 더 커야 되는데 예, 사이즈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너무 많이 단 것도 있고. 여기 뭐 빨간 다리 같은 경우는 레드 계열 다래들은 나무 성장 속도는 좋은데 등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일부 동해를 입기도 해요. 지금 까지 나온 도장지들은 뭐 등숙이 들어가는데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도장지들은 등숙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양분이 약간 모자란 것 같아요. 추비를 했는데도 일단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토생재배 단점이 이건데요. 예, 사실 이제 뭐 저희 장목반에서도 작년에 이제 한번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초생재배 단점이 뭐냐면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바닥에 풀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다 거름이나 비료, 액비 등등을 한다 하더라도 같이 경쟁을 해요. 얘네도 먹고 크거든요. 그리고 풀을 깎다 보면 느낌이 뭐냐면 풀 크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에서 4일이면은 다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 정도로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성장을 하면서 밑에 지금 뿌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풀들은. 그래서 영양분들을 다래나무랑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뿌리들이 풀뿌리들이 존재하는 그 깊이만큼 다리 뿌리도 같이 뻗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있는 비료, 거름기들은, 영양분들은 같이 먹고 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량이 조금 더 많았어야 되는데 제가 올해는 그걸 또 판단을 못 했어요. 조금 더 많이 줬어야 되는데 시비량을 좀 그걸 감안해서 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매년 하던 대로 그냥 설렁설렁 했더니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가 지금 보면 물론 비대는 들어갔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알이. 예, 작년보다는 조금 작아요. 작년 이 시기 비교를 했을 때에는 예,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작게 나오네요. 예, 작게 나오고 이제 슬슬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고정이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지만 사이즈가 커지면서 열매가 불면서 이렇게 고정이 돼야 돼요. 고정이 돼서 송이 형태로 이제 뭉쳐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조금 더딥니다. 네, 더디고 지금 올해는 이제 수정기에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어서 벌레 피해도 하나둘씩 보이네요. 그리고 요거 두더지 피해 입었던 친구들 일단 버티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버티고는 있는데 잎이 계속 말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뿌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조금 더 따줬는데 열매를 계속 따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부. 올해는 유독 두더지 피해가 심하네요. 여기가 두더지 피해가 없을 줄 알고 뭐 겨울에만 있을 줄 알고 그냥 대면 했는데 계속해서 두더지가 옵니다. 지금 내년에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겠어요. 요거는 제가 수분수로 쓰고 있는 순나무인데 전정을 아직 안 했는데 올해 전정을 조금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무는 엄청나게 컸는데
뭐 딱히 필요가 없어요. 수분수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그래서 밑에 이제 일부 삽수 채취용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열매가 막 달리더라고요. 올해도 뭐 삽수는 잘 나왔고요. 반드시 이제 삽수 겨울에 번식용이나 이런 거를 쓸 때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열매를 달면서 나무를 만들어 두시는 게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열매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나무만 초록초록 키워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품종이 섞였을 시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달아놓고 확인하시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20일, 25일. 보통 이 지역에서는 8월 4일, 8월 5일 정도면은 이제 숙성기가 들어가요. 숙성기가 들어가면 비대가 끝나고 이제 열매가 크는 것보다는 열매에 맛이 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열매 안에 이제 영양분들을 저장하는 것들이 뭐 이제 당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당도를 측정해 봐도 당도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숙성기가 들어가면서부터는 당도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해도 나무에 있을 때에는 당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열매에 달려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서 그냥 바로 따가지고 이렇게 깨물어서 드시는데 당연히 시고 떨고 해서 못 먹죠.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근데 당도가 없을 때 그러면 따면 안 되느냐? 따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맛이 들지 않습니다. 후숙이 안 돼요. 후숙됐다 해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후숙일 때 당도가 없으면은 당연히 이제 후숙이 됐다 해도 당분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숙성 끝나고 이제 수확 시기 판별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교재나 저기에는 이제 6브릭스에서 7브릭스 또는 이제 8브릭스까지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7브릭스에서 8브릭스면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후숙되는 과정이 점점 짧아집니다. 나무 상태에서 당도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출하를 하게 되면 후숙 일정이 빨라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나무 상태에서 그 당도 측정을 했을 때 10브릭스를 넘기지 않는 쪽으로 10브릭스가 이미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2, 3일이면은 후숙이 되더라고요. 상온일 때. 여기서 상온 기준은 23.5도를 얘기를 해요. 상온이라고 하면은 몇 도냐 하면 23.5도를 상온이라고 하고 23.5도 기준으로 했을 때 후숙 기간을 보통 출하했을 때 3일에서 5일 정도를 하려면 나무에 있을 때 당도는 약 8브릭스. 근데 10브릭스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3일이면은 숙성이 되고 이틀이면 숙성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상온 23.5도보다 더 높았을 때 후숙 일정은 더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30도에 놨을 때랑 23.5도에 놨을 때랑 30도에 놨을 때 30도 상온에 놨을 때 더 빨리 후숙이 돼요. 물론 이거는 바나나나 뭐 다른 후숙과랑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숙을 좀 빨리 시키고 싶다 그러면 따뜻한 곳에 두면 되고요. 난 후숙을 좀 늦게 하고 싶다. 난 오래 먹을 거야. 그럼 냉장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냉장고에 또 너무 장기 보관하면 당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달았네, 이거는. 그래서 기대도 안 했는데, 이번 밭, 뭐 3년생 나무들에서 열매가 달려가지고, 올해는 여기서 조금 더 따고, 가공용으로도 쓰고, 뭐, 먹을 만큼은 나오겠어요. 두더지 피해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두더지 피해 때문에 죽겠네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세다래가, 여기 있구나. 요게 일세네요, 일세다래. 이쁩니다, 열매. 귀여워요. 귀여운데,
이제 1세달래를 많이들 심으신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좀 많이 좀 나와 있는 나무이기도 하고, 1세달래 같은 경우는 만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열매를 따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열매를 이렇게 눌러보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열매 줄기에 보면은 여기 털이 있어요, 털. 여기 잎에 보면 여기 털들이 있습니다. 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 지역에서는 제가 지금 아직 동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보다 더 추운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일부 동해가 있었어요.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가지들이. 심지어 이렇게 일찍 나온 가지들인데 이쪽에서도 막 얼어가지고, 얼었다 녹으면서 이게 얼었다 녹고 하면서 문제가 생겨 이게 가지가 말라서 죽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관수를 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목이 죽었더라고요. 성목들이 막 죽어가지고 올해 제가 가서 접을 붙이고 왔는데, 얘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품종 때문에 하나씩은 놔둬가지고 확인하려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건데, 열매는 참 이뻐요. 이쁜데 사이즈는 지금 이렇다는 거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예. 기타 여름 이제 막바지예요. 지금 이제 추비 들어간 것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방제 타임도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 장마 비가 오고 나면은 고온기가 시작이 되고 수확기 45일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방제를 하게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상 방제는 마지막이 되고요. 이제 이 앞으로는 유기농자재를 쓴다 해도 뭐 방제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예. 이제 고온기이기 때문에 고온기에는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이제 바닥에 관수해가지고 스프링클러 물을 뿌려서 지온을 조금 낮춰주는 거,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방제를 한다거나 이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음 주 장마 마지막 때 방제를 하면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선녀벌레, 미국 선녀벌레라고 하죠. 그 가슴날개 매미충 그 유충인데요. 올해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주변 과원이 깨끗하고 지저분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과원 자체 요즘에 지금 날씨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마른 장마가 있어요. 북쪽은 모르겠는데, 이 남쪽으로는 지금 비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벌레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피해가 심하대요. 그 미국 선녀벌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걔네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가 다 크면 갈색날개 매미충이 되는 건데, 갈색날개 매미충이 지금 한두 개씩 보이더라고요. 벌써 이제 성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막 점액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얗게 분비물을 내보내거든요. 하얗게 분비물을 내보내는데, 그 분비물이 묻어 있으면 거기에 곰팡이병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약간의 뭐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런 이제 여기에 이제 막 하얗게 껴가지고, 그러면 거기 곰팡이병이 발생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열매에 이제 다닥다닥 붙으면은, 그게 그을음병이 됩니다. 그을음병. 그리고 이제 그을음 전문의병은 이제 지금은 징후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올해는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예, 방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없는데, 그을음 전문의병이 점점점점 오거든요. 걔네도 이제 언제 오냐면, 걔네들이 원래 초장마 때 오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심할 게 전혀 못 되는 게 8월 달에도 옵니다. 8월 달에 고온기에 이제 여차하면 오는데, 근데 8월 달에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방제를 마무리한다 해도 어림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거는 방제를 할 수가 없고, 선제적으로 지금 7월 20일 전까지는 방제를 했어야 되는데 방제가 안 됐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런 전문병이 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일부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낀 것처럼 보이는데 벌레들이 왔다 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오면 안 되고, 그래서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열매 관찰을 잘해야 돼요. 왔나 안 왔나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을음 전문병, 그을음병이 오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일단 7월까지는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갈 것 같고요. 이제 8월 고온기에 늦장마가 왔다. 그래서 비가 계속 이제 8월 달에 8월 20일 이후에 막 온다. 그러면 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다행히도 수확기가 빠르기 때문에 8월 말부터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런 만생종 같은 경우는 중생 이상 이제 만생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만약 이제 8월 후반부에 장마가 잡혀 있다 그러면, 비가 온다 잡혀 있다 그러면은 참 답이 없습니다. 예. 기타 이제 뭐 사실 지금은 성복들은 별로 할 게 없는데, 지금 얼른 이제 풀을 깎고 내일부터는 유목 다시 또 유인 작업하러 가거든요. 이제 유목 유인 작업을 할 때 나무 이제 자르는 거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거를, 마지막 여름 전정이죠. 유목들은 여름 전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최대한 다 활용을 해서 내년 살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 전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 전정이 아니고 이제 수영 잡는 차원에서 눈 형성하는 거, 눈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도장지를 뽑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한 번씩 이제 고민하는 거, 선택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예. 일단 저는 마저 풀을 깎으러 가야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남겨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품종이나 묘목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제가 이거를 다 모릅니다. 예, 품종에 관련해서도 다 몰라요.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라는 거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지역마다 다 다르고 또 재배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에 맞고 어디에 안 맞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품종이 어떤 게 있고 맛은 대략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생 중생 만생이면은 뭐 어느 시기에 나오고 뭐 이런 정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세요. 물론 자료 뭐 어차피 다 공개돼 있는 건데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알려드리고 하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묘목 지금 식재하는 시기는 사실 이제 고온기가 시작이 되면서 늦었어요. 근데 이제 보식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지금도 보식을 하지만, 이 장마철 수분량이 많을 때는 큰 나무도 옮겨도 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식도 하고 아직까지는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8월 달에는 어렵습니다. 8월은 한 달은 쉬는 거고, 그 다음에 9월 달도 좀 어려워요. 9월은 아직 영양분을 막 축적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식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늦어서 10월 낙엽이 지고 낙엽이 막 지고 노랗게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식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11월까지 그렇게 하고 12월 달엔 또 안 합니다. 12월 달에 왜 안 하냐면 12월 달에는 의미가 없어요. 12월 달에는 나무가 12월 달에 들어가는 거나 그 다음에 봄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제 12월 달 추울 때 나무 식재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바닥에 이제 공간을 다 메꾸지 못했을 때, 틈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뿌리가 말라가지고 죽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땅이 움직여요. 겨울에 되면 이제 성해가 낀다고 하죠.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러면서 틈이 벌어져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공간으로 찬바람이 들어가면 역시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식재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심고 나서 발로 꾹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막 거름이나 이런 걸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거름이나 이런 걸 쌓아두면 지온이 빨리 상승을 해요. 그러면 원래 나와야 될 시기보다도 뿌리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일찍 나옵니다. 일찍 나오면 다 냉해로 다 순이 다 죽어요. 그래서 비닐 멀칭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 제초 매트도 깔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생으로 얼려둡니다. 물을 흠뻑 줘서 바닥을 꽁꽁 얼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가 설령 낀다 해도 그냥 얼어있는 상태가 좋지, 어설프게 얼려놓으면 들썩들썩 땅이 들썩들썩, 그래서 다시 또 공기가 들어가고 또 죽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식재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다, 물은 주시되 물을 흠뻑 주고 빈 공간이 없도록 꾹꾹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위에다가 거름을 주시더라고 멀리 거름을 가까이 줘가지고 지온이 빨리 올라가도록 만들었다? 그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냉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재한다 그러면 7월달
이 시기까지가 거의 마지막이고 8월, 9월은 쉬고 그 다음에 10월달 늦은 10월달 상수는 안 되고 10월 하순쯤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양분 축적 기간이 끝나서 이제 가지들이 빵빵하게 불어올랐을 때 그때 심는 겁니다. 급하게 가실 필요가 없고요. 서두르신다고 해도 일단 올해는 다래나무는 이제 작기가 끝났어요. 올해 작기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괜히 서두르다 낭패 보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열매 사이즈는 빵빵 불어오는데 이제 많이 달린 애들은 약간 좀 작고 이렇게 좀 뜨문뜨문 달린 애들은 사이즈가 이제 조금 커졌어요. 올해는 뭐 열매 출하하는 것도 출하하는 건데 올해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많이 먹어야겠어요. 제가 올해는 욕심을 부려서라도 겨울에 먹을 것 좀 저장을 해놓고 실컷 먹어야겠습니다.